네, 흔들리는 국내 증시 누구를 믿을까입니다. 지금 증시에서 뭐 믿을 게 있나요? 워낙 다 종목 장세라고 하고 정종태 네. 매니저님. 네. 그래도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62% 정도였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나마 좀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반등한 게 맞는가도 싶거든요. 우선 뭐 테크니컬적으로 오늘 뭐 이제 코스피의 어떤 캔들이 십자형종 캔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고점에서 나오면 하락으로 전환하는 의미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좀 캔들이고요. 바닥에서 또 나오게 된다면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움직임 좀 좋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되돌림도 나올 수 있는 코스피 위치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사실 시장을 좀 강하게 좀 이끌었던 업종이 최근에 많이 좀 쉬는 모습이죠. 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CPI 지표도 좀 높게 나왔고요. 컨센서스보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뭐 로봇, 뭐 이런 쪽 좀 힘들이 좀 많이 못 썼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금 제가 보기에는 업종 내 좀 순환매도 빠르고요. 그리고 업종 간 순환매도 빠르기 때문에 제일 뭐 확실한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전 실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제 성장 섹터 좀 세 가지 측면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 부분들을 준비된 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지금 전저점을 이탈한 기업은 바닥을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대기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관심주로 좀 얘기 드렸던 기업이 이제 테크윙이었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10% 정도 잘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는 예상치보다 10% 정도 잘 나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10%보다 좀 못 나오면 그 이제 어닝 미스, 어닝 쇼크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반도체 쪽 이제 삼성전자 대장주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테크윙이 있었고 오늘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노이즈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네.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 정도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결국엔 이게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요. 최근 3개월 수출 데이터 보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 향 본다고 했을 때는 수출 데이터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4분기에도 결국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 4분기의 호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반도체에 대한 본업도 돌아서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핸들러 장비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1분기에도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 회사의 좀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초부터 안 쉬고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회사가 어떤 3분기에 대한 기대감,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가를 이미 반영시켰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텐데요. 그래도 이 기업도 지수 따라서 조금 최근 거래일 동안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최근 5거래일 정도의 음봉 캔들의 종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4% 정도 좀 올랐고요. 결국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을 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직전 박스, 전저점을 이탈한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거나 또는 이번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을 좀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좀 2차 전지도 좀 얘기를 2차 좀 전지 전에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네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네. 그리고 그 저점을 이탈한 기업들은 좀 나중에 네. 보셔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받쳐주면서 코스피도 어느 정도 받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1월 31일에 컨퍼런스 콜을 대기하고 있죠. 네. 그때까지는 반도체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되돌림이 전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좋을 때는 대부분 기업들이 좋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 다음 또다시 어떤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실적에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4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우선은 뭐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링 만드는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고 아까도 좀 얘기 드렸지만 우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증권사에서 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증권사에서 커버를 못하는 종목들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차를 두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서 먼저 선점하고 종목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좀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11월 중순에 실적 발표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우스 잘 갔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또 새로운 뉴스타가 나오는 종목들 될지 그 4분기 실적을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그래도 좀 증권가에서 많이 커버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SK하이닉스에서도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흑자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이제 감산을 좀 종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조범수 매니저님. 근데 그렇게 나온 것 치고는 SK하이닉스가 크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냐고요? 네. 왜 그런 거죠? 굉장히 뭔가 아직 좀 그 실제로 찍히는 걸 기다리는 건가요? 넘버 확인을 위해서? 네, 이제 물론 넘버 확인을 하는 거는 직전에 조정이 나오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적에 대한 기대치로 SK 하이닉스 주가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왔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이 지속적인 회복 기대감은 작년부터 이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전 구간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선행적으로 회복하는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왜 HBM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점유율 낮아지고 아직 HBM에 대한 납품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 대해서 안 나왔던 건 당연지사한 사실인데 이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 그래서 1분기에서 4분기가 굉장히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대체로 이런 감산 내지는 공장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1분기나 4분기 때 많이 발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작년에서도 1분기 때 당시에 감산 정책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반도체 저가 구간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불러일으켰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이번 1분기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질 법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DXY 지수, DXY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DXY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DDR4 메모리 재고 자산을 좀 많이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대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 자산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감산 효과가 피크치에 달했다는 거고 이제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내 평가 트렌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DDR4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웃돈 주고 거래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DDR4에 대한 감산 사실은 확정적으로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빠르게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냐?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월 31일 삼성전자 어닝콜에서 우리 이제 감산 축소 내지는 감산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이슈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조정 구간이군요라고 평가를 하면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재고 자산은 이제 가치는 다 올라왔어요. 재고 자산에 대한 처분은 이제 아주 좋은 수순으로 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재고 자산은 재고 자산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거는 HBM 그리고 DDR5라는 겁니다. HBM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차후에 마이크로닉스까지 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은 줄어들 것이고 DDR5에 대한 명확한 일단 수출량은 아직 크게 가격 반등이 이전 DDR4만큼 올라오지 않는 모습 때문에라도 일부 고민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에 안 나오면은 올해 4분기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1분기에 나올 가능성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시에 반도체 좀 상당히 좋은 찬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올해 메모리, CXL 다 까보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섹터들이 오늘 중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다시피 이 메모리 쪽을 지속해서 우리 팔로잉 하시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장 섹터가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2차 전지랑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이슈까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는 수출 데이터 딱 하나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전액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액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일전에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실 3분기, 4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죠. 오늘 LNF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액 기업들은 3분기 수출 데이터도 좋고요. 4분기의 수출 데이터 좋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엔캠이라는 기업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안 좋지만 오늘은 주가가 15% 가까이 좀 올랐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
기업들 본다고 했을 때는 덕산 테코피아도 오늘 한 6% 정도 좀 올랐고 그리고 동아기업이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7%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업종 내에서 모든 업종 포함된 기업들이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어떤 기업들이 보여주는 수출 데이터와 실적에 기반돼서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우선 시세가 났었던 슈어소프트테크는 오늘 조금 조정이 좀 있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로봇 얘기할 때 제가 인탑스를 좀 관심주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삼성이 이제 보피 시제품에 대한 공급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좀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정규장에서도 기대감 좀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가 났던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로보라든지 그리고 로보티즈 1차적으로 이 로봇 섹터를 좀 강하게 이끌었던 원년 그 종목들을 좀 보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로봇 섹터는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2차 쪽에서는 좀 숫자가 좀 넘버스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그쪽은 이제 전해액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는 전해액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주셨고요. 로봇주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은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우선 반도체 쪽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우선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좀 실적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넥스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도 여기서 종목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메모리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번에 공정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오사트 쪽 종목들 두산 테스나랑 그리고 SFA 반도체 좋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고요. 그중에서는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를 주목해보자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